2024년도 성균관대학교 학습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융합, URP 부분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융합 기초 프로젝트에서 시행을 했던 프로젝트로 인사캠과 자각캠 학생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대학생 구인구직 솔루션입니다. 네, 우선 프로젝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기초 프로젝트란 그 전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발표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데이터 구인을 주제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페인 포인트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데이터를 맡기기 어려운 이유로는 크게 신뢰성 부족, 데이터 구인 자체의 어려움,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의사소통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조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첫째, KSAO, 즉 지식, 스킬, 능력, 기타 특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매칭 방안입니다.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최적의 데이터 입력을 자동 추천해준다면 신뢰성과 정확성이 보다 보장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을 통해서 신뢰와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이터 매칭 방안입니다. 매칭 과정을 보다 간소화하고 빠른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사용자의 편리한 경험을 확보해보자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플랫폼 개발 과정에 앞서서 저희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단계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저희 조는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특성을 살려서 유사업계 인터뷰, 현장 조사, 공간 데이터 분석 등인 다각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KSAO에 따른 분류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근무 장소와 그 직무의 요구 역량 수준에 따라서 6가지 분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의 유사업계 경력만 있다면 충분히 데이터로 수행 가능한 오프라인 엔트리 레벨 직무를 저희가 매칭을 해줄 분야로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편의점 탐문조사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주변 반경 2km 내에서 편의점 62개 중 19개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에 대한 구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무자 인터뷰입니다. 한국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급구의 창업자분이신 신현식 대표님을 비롯하여 다양한 실무자분들을 인터뷰를 했고 이를 통해서 저희의 프로젝트가 직면한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공간 데이터 분석입니다. 지역별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사업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공간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구인 비율을 7.5%로 가정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총 데이터 필요 횟수가 4,188건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건당 수수료를 5,000원으로 책정해서 예상 수익을 계산한 결과 총 2,094만 원의 수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인 플랫폼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바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나가는 디벨롭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전공 팀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팀원이 어느 정도씩 협업을 해서
프로토타입 개발의 전 과정을 함께 해 나갔습니다. 우선 프로토타입의 각 3가지 버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버전은 인스타그램 기반 매칭 프로토타입입니다. 네, 사용자와의 소통과 간단한 매칭 프로세스를 저희가 수동적으로 구현해서 기본 아이디어를 검증을 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초기 사용자 확보와 여러 가지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토타입은 노션을 이용한 버전입니다. 노션 API를 활용하여 웹 기반 매칭 플랫폼을 구현하였습니다. 자체 서버 운영 없이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프로토타입을 구현을 할 수 있었고, 이때 버전 1과 달리 캘린더 시각화 그리고 일자리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버전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노션에서 구현이 된 주요 기능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금 더 디벨롭된 형태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노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용주들을 고려를 해서 별도의 앱을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고령층도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협업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들의 다양한 전공적 강점을 살려서 심리통계학적 분석부터 기술적 구현까지 협력을 하였고, 저희 팀만의 협업 노하우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케이스 AO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칭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경험 조사입니다. 사용자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플랫폼의 편의성 그리고 실용성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인사캠 팀원들의 전공적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구현 분야입니다. 노션 API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고,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최적의 매칭 결과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업캠 팀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희 팀만의 협업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양한 협업 툴을 사용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 모든 팀원이 공평하게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또한 자료의 중앙화를 통해서 작업 중복을 방지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툴로는 프로젝트 일정과 마일스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프로젝트 전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한 노션, 그리고 공동 문서 작업의 효율적인 툴인 구글 독스, 마지막으로 팀원 간 신속하고 간편한 소통, 실시간 화상회의를 지원해준 플랫폼 잔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협업 노하우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모든 팀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디어에 반박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디펜스하는 것을 굉장히 끊임없이 2달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학번과 나이와 관계없이 수평적인 말투를 사용하였고, 저희 팀은 이를 통해서 열린 소통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브레인스토밍 절차는 마인드맵 작성, 학번이나 역할에 상관없는 자유발언 방식, 그리고 투표 시스템, 이렇게 3가지 절차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협업 노하우는 융합적인 역할 분담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모든 팀원이 좀 자신의 전공적 특성을 뛰어넘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분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물의 완성도 그리고 팀워크 협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우선 비전공자의 기술 참여입니다. 소프트웨어과 전공자가 아닌 팀원들도 피그마 사용법을 배워서 앱 디자인과 UI, UX 초안 제작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또 중요 작업 책임 분담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좀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PPT 및 포스터 제작, 발표 등의 주요 작업을 한 팀원이 전적으로 맡은 것이 아니라 최대한 돌아가면서 맡아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모두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네,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프로토타입 개발에 그치지 않고 성균관대 근처의 다양한 업장에서 팀원들이 직접 대타 근무를 수행하며 플랫폼의 매칭 프로세스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만족도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저희 아이템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도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험 기간처럼 기존 알바생 안에서 대타를 구하기 어려울 때 유용할 것 같다. 경력이 있는 대타를 직접 구해줘서 편하다와 같은 80% 이상의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성과는 완성된 플랫폼 결과물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네, 우선 다음이 UI 디자인 개요이고 버전 2, 그러니까 노션 API 프로토타입에 비해서 캘린더 시각화 기능이 추가되었고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서울권 학교 선택 기능이 추가된, 그러니까 스케일업이 되었다는 점에서 개선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외적 성과 외에도 내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팀원들이 강점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그리고 팀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전부 다른 전공자였기 때문에 어떤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시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공 간에 서로 다른 관점과 방식을 이해하고 조율을 하면서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션 API, 피그마, UI, UX 설계, 데이터 처리 과정 등 이러한 전반적인 기술적 이해도 또한 이전보다 증진될 수 있었습니다. 네, 융합기초 프로젝트는 저에게 있어서 융합 교육의 의의를 가장 잘 느끼게 해준 활동이자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융합기초 프로젝트를 통해 전공 간 협업의 중요성과 다양한 관점이 모였을 때 만들어지는 시너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캠과 작업캠은 사실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경험이 값지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식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많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과정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서 진정한 융합의 의미를 체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음을 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